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전하고 신속하게 주문 장소에 도착하는 것이 배달 기사의 기본이건만 그날의 주문은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.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이제 그 마라탕 2개거든요. 저는 이제 콜이 뜨면 뭐 현금 콜 뭐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저 현금 콜이라서 제가 잡고 가서 픽업을 했는데 지난 2일 후불 결제를 요청한 집에 마라탕 배달을 갔다는 김 씨. 그런데 이제 제가 도착했을 때 근데 전화를 해보니까 계속 통화 중이더라고요. 황당하죠 사실. 네, 배달 갔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연락도 안 되고 손님이 잠적을 했답니다. 황당한 일은 또 있었는데요. 정문에서 만나신 분은 피자 3-4판 되는 것 같고 치킨도 뭐 한 마리 정도 되는 것 같고 한 분은 돈가스 집이거든요. 비슷한 시간대 배달을 하러 갔다가 손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여러 명의 배달 기사들. 돈가스에서 국수까지 참으로 다양한 음식을 들고 찾아간 이들이 향한 주소지는 단 한 곳, 이 아파트 420호였습니다. 이 상황이 누구보다 분통 터지는 건 다름 아닌 식당 사장들일 텐데요. 아, 그게 그 주문지예요? 6만 5,900원이지. 아, 여기 아파트. 이게 피자 하나에다가 치킨에 여기 잔치국수 5개는 곱빼기에 먹밥. 네네, 추가로 많이 못 써봐. 무슨 생수를 2리터를 3개 어느 날 없어가지고 이것도 사러 가가지고 아픈데 사러 갔다가 허리가 줬더니만 이렇게 돼가지고. 일부러 골탕이라도 먹이려는 듯 갖가지 메뉴에 무거운 물건들만 골라 주문을 하고 연락을 끊었다는 손님. 문제는 예전에도 420호 거주자가 같은 일을 벌였다는 겁니다. 7월 달인가? 그러니까 아구찜이랑 보양찜이랑 이제 그 주문이 2개가 들어왔는데 그 총 가격이 이제 한 12만 원 정도. 그때 당시 결제 방법이 만나서 카드니까 이제 배달된 기사님이 고객님이랑 만나갖고 결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이제 물건을 가지고 가셨는데 갑자기 이제 전화가 오셔가지고 분명 주소대로 찾아갔지만 자신이 주문한 게 아니라는 420호 거주자. 의아한 건 같은 시각 그 집에 배달 온 음식이 많아도 너무 많았다는 거였는데요. 이거 아무래도 배달 테러인 것 같다. 다른 이제 음식점에서 가지고 오신 기사님들도 많고 경찰들도 와 있고 아무래도 이거 좀 이상하다. 3일 동안 이 집에 음식을 보낸 식당은 확인된 것만 모두 11곳. 우린 먼저 420호 거주자를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. 선생님 계세요? 안녕하세요 선생님. 저 SBS에서 나왔는데요. 문을 열고 나온 인물은 60대 중년 남성 장 씨였는데요. 여기에 배달 음식 잔뜩 와가지고 난리가 났었다는 얘기를 듣고. 여기야 우리는 저 배달 시킨 적도 없고 누가 시키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이거 쓰지 않잖아. 자신은 주문한 적이 없답니다. 억울한 마음에 메모까지 붙여뒀다는데요. 잘 시켜 먹지는 않아요. 배달 어플은 아니고. 예, 없어요. 절대 우리는 그런 건 아니에요. 저 혹시 한번 제가 볼 수 있어요? 아무것도 없어요. 주문은커녕 배달 앱조차 다운받은 적이 없다는 장 씨는 그저 억울하답니다. 나도 피해자인데 밤 10시고 12시고 두드려져지는데 벨 누지고 하는데 누가 좀 누구보다 범인의 정체가 궁금하다는 장 씨. 그런데 영수증을 다시 보니 또렷이 남아있는 주문자의 연락처. 아니에요. 저도 제가 주문한 게 아니고 저도 피해자입니다.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릴까? 연락처 주인을 만나봐야겠습니다. 퇴근길에 배달으로 족발이 주문되는데 제가 처음 받았거든요. 어플을 들어가서 보니까 뭐 배달 음식이 계속 주문되고 있는 거예요. 1분에 한 번씩 막 금액이 뭐 소소하게도 아니고 10만 원, 15만 원 다 합했더니 86만 6,630원. 잊어버리지도 않아요. 86만 6,630원. 또 자신이 시킨 게 아니랍니다. 누군가 수정 씨의 계정으로 접속한 뒤 단 10분 만에 연어와 치킨, 족발 등을 주문했답니다. 통장이랑 계좌를 다 막았더니 만나서 카드 결제로 바꿔서 이날 잠도 못 잤어요. 앞치까지 꼴딱 눈 뜨는 걸 했어요.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. 저는 인천이요. 듣기로는 제 지인도 저랑 똑같이 다녔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경산에 거주하고 있거든요. 기가 막힙니다. 범인은 어떤 사람이고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?
우린 그 답을 알 것 같다는 식당 사장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리뷰 테러 같은 거, 리뷰 테러요? 리뷰 1점 줘놓고 아웃집 망해라 뭐 이런 식으로 쓰고. 오빠 뭐 무슨 신뢰가 나고 대박적인 냄새가 나고 이런 식으로. 이거 맞을 거야. 음식들이 완전 별로예요. 허위 주문을 한 뒤 해당 식당에 별점 1점을 남기며 악성 리뷰를 적었다는 범인. 그런데 집에 와서 음식 좀 배우고 가라? 그냥 그게 언급이 좀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. 늘 자신 있게 찾아오라고 했던 주점 사장. 그는 왜 이런 짓을 벌였을까? 저희가 하는 게 누구나 악의적으로 저희를 사치고. 30대 젊은 사장들은 자신들이 쓴 글이 아니랍니다. 배달 테러 저희가 받았을 때 저희 가게로 배달이 많이 왔었어요. 장 씨의 집으로 음식이 배달됐던 날 자신들 역시 같은 일을 겪었다는데요. 일일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어 난감한 적도 여러 번이었답니다. 이들에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건 작년부터라는데요. SNS에 저희 몰래 카메라가 있다고. 가게 와이파이를 뭐 해킹을 해가지고 네. 가게 이제 방문하는 손님들 클라우드를 해킹을 해서 네. 뭐 안에 있는 사진이나 이런 걸 또 유포를 하겠다. 누군가 주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허위 사실을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 퍼뜨렸다는 겁니다. 이 사건으로 세 사람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데요. 5일날 12시 35분에 그게 이제 우리 여천 강력팀에서 현장 출동해가지고 확인하니까는 몰카에 대한 그 부분을 찾을 수 없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다네요. 그때 이후로 이제 매출이 점점점 이제 지금 한 두만 이상. 그것도 있다 이거. 보이스피싱 돈 들어온 거. 한 번은 이들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돼 계좌가 정지될 뻔한 적도 있었답니다. 그런데 저희 집으로 또 배달이 많이 왔었어요. 혹시 그러면 주소가 거기예요? 네, 저희 집이랑 가게로 또 배달이 왔었어요. 알고 보니 밤낮 없이 음식 배달이 이어졌던 420호가 자신의 본가라는 장 사장. 저희 어머니 회사 게시판에도 그런 걸 쓰고. 심지어 장 사장 어머니의 회사 게시판에도 악성 루머를 퍼뜨렸다는 범인.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예전에 저 친구였던 애이지 않을까 싶어요. 어릴 때부터 지냈던 친구인데 사이가 틀어지면서부터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왔었거든요. 장 사장의 20년 지기 친구 최 씨의 소행으로 보인다는데요. 트러블이 났던 이유가 그 친구랑 저랑 안 좋은 일로 해서 합의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가 서로 오해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뭐 계산을 해보면은 내가 얼마 정도 걔한테 받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그냥 친구들끼리 오가는 얘기였는데 이 얘기가 그 친구가 여기 가갖고 돈 받을 거 있다던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부터 공격이 저희한테 들어왔었거든요. 지난해 10월 왜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느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온 최 씨. 그리고 얼마 뒤 주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가 있다는 글이 올라오더니 장 사장의 집과 가게에 배달 음식 테러가 이어지고 보이스피싱 업체의 계좌까지 넘어갔다는 겁니다. 뿐만 아닙니다.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여름 되기 전에 그 필리핀으로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. 필리핀에서 한 번씩 국제 전화가 또 와요. 공교롭게도 최 씨가 머물고 있다는 필리핀에서 의문의 국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는데요. 정말 범인은 최 씨가 맞는 걸까? 네, 여보세요? 혹시 맞으세요? 네. 혹시 진주로 배달 시키신 적 없으세요? 무슨 배달이요? 그거를 왜 하시지 말래요? 금시초문이랍니다. 그런데 혹시 그 하는 분은 아시는 분이세요? 그냥 어제 말하기도 싫고 네. 근데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? 1번이나 그걸 사게달라고 했어요 나한테. 네. 톡톡 장판 같은 거 같이 하자고. 네. 근데 네 집이 다니면서 내 뒷담화를 까고 다니는 거예요. 범죄를 왜 때문에 했고 네. 뭐 합의를 뭐 어떻게 했고 네. 돈을 얼마나 더 받아야 되니. 네. 누나가 이제 뭐 재판이고 이런 거를 한 번씩 따라와가지고 보고 이랬는데 네. 지금 삼촌이 맨날이라고 맨날 행세하면서 네. 우리 누나한테 다 쌍욕을 해. 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장 사장과 가족을 용서할 수 없다는 최 씨.
거짓말 해가지고 네. 나는 안 했어요. 나는 안 했는데 네. 나가 죄진 게 많잖아요. 느낌상 뭔가 죄를 주려고 그걸 뭐 이용하거나 이런 거 할까요? 끝끝내 최 씨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. 하지만 장 사장과 동업자들이 최 씨를 의심한 데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는데요. 이건 뭐예요? 이 사람이 이제 저희한테 밥 먹어라 배달할 거다 하고 나서부터 배달이 시작됐거든요. 최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배달 음식 테러를 예고한 적이 있답니다. 익명으로 연락을 해온 범인이 분명 최 씨만이 알고 있을 정보를 얘기한 적도 여러 번이라는데요. 기본적으로 뭐 저희 어머니가 어디서 일하는지,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, 저희 집은 물론 알고 오래된 친구니까 웬만한 내용들은 다 알 거잖아요. 그게 당연히 추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우린 최 씨의 또 다른 지인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.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자기는 이제 친구들이 등을 돌렸는데 우리끼리는 그냥 여전히 잘 지내고 있고 하니까 자기만 따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. 장 사장과 갈등을 빚은 뒤 최 씨는 친구들과도 멀어졌답니다. 우린 두 사람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통화의 장을 마련해 줬습니다. 솔직하게 말해가지고요. 나는 그래요. 나 아파가지고 중력하면 진짜 내장까지 떼줄 만큼 좋아하는 놈이 네. 위에서 헛소리를 하고 다니. 저 배신감이 크지 않을까요, 근데? 그럼 내가 그걸 해서 언니는 그게 화가 나서 우리 집에다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네? 내가 이 집에 뭐 했는데? 이게 이거 집에 놀리는 뭐 거지. 없나? 내가 뭐 했을까? 저건 뭐라야? 우리 누나 들러세워. 대체는 야면 되겠지. 여전히 묵은 감정을 풀 생각이 없어 보이는 최 씨. 이때 확정을 지을 수는 없잖아. 네가 했다 안 했다 그거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은 피해 주지 말고 그냥 둘이 해결봤으면 좋겠어.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왜 이렇게까지 흐트러져야 되는지도 모르겠고. 또 다른 친구가 중재를 하자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는 최 씨. 우린 그에게 꼭 다시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. 배달 테러 보내시고 그럼 확실하게 안 하신 거고요? 그러면 선생님 께서 나고 자란 동네인 진주에서 계속해서 이런 식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실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안 좋죠 뭐. 마음에 안 좋죠 뭐. 그럼 해킹 피해 보신 그것 때문에 저는 그거 듣고는 마음에 안 좋더라고요. 그냥 차라리 애기들이라도 뭐라도 먹으라고 제가 뭐 돈을 보내드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음식이라도 좀 보내주던가. 그렇다면 장 사장과 가족을 괴롭힌 진짜 범인은 어떤 사람일까? 온라인으로 테러를 벌이는 게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인데 피해자의 친인척이나 사적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알고 있는 대목들이 문자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 피해자와 원한이 있는 가해자가 특정된다. 현재 식당 사장들은 범인을 업무 방해 혐의로 신고해 놓은 상황. 저희가 너무 힘들어갖고 이제 그냥 가게를 팔자.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. 굳이 대화를 해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은 내용들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. 범행은 어쩌다 시작된 걸까요? 사건은 어떻게 해야 끝이 날까요? 아마도 그 답을 알고 있을 범인. 지금 그가 배달해야 할 것은 원한과 오해가 아닌 대화와 소통일 겁니다.